안녕하십니까, 박성현입니다. 오늘은 내신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제발 내신은 학교에서 시키는 거 좀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면 내신이 한 3-4주 정도 남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제자 직강을 하는 시험은 몇 개가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내신 시험이 출제자 직강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직강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출제자에게 내 공부의 스타일을 맞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아이의 나의 공부법이 출제자에게 잘 맞춰지고 있는가? 내가 그 출제자가 하라는 것들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나? 내 공부의 중심이 출제자에게 있는가? 정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 출제자를 무심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출제자보다 학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봤던 케이스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 학교는 수학에서 학교에서 풀어라고 하는 문제집만 다 풀고 시까지 완벽하게 공부해서 가면 무조건 상위 10%를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였어요. 그런데 A 학생은 학원에서 풀리는 문제집을 너무 열심히 푸느라 학교에서 풀려고 한 문제는 제대로 풀지조차 못하고 시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A 학생이 쉬운 문제집을 풀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품이나 블랙라벨 같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이 학생이 풀었던 문제집은 오히려 학교에서 찝어준 문제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 학생 실제로 학교 내신에서 20% 정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시험에서 제가 어떤 걸 시켰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을 모두 다 끊고 지금 바로 과외 선생님을 붙여라. 그 과외 선생님의 목표는 이 학생을 데리고 학교에서 풀고 오라고 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3바퀴 이상 풀어내고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그 오답 노트에 있는 문제들은 시까지 완벽하게 외우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 학생이 그 방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단숨에 성적이 올라서 그 다음 시험에서 한 7에서 8% 정도의 성적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정해진 문제를 풀지 않고 다른 문제를 엉뚱하게 푼 학생과 시험에 나온다라고 정해진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내가 모르는 것들은 시까지 외워서 가서 이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학생, 당연히 후자가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풀어라고 한 것,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한 것을 공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도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보라고 한 거, 학교에서 풀어보라고 한 거, 그거를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내신은 아마 담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학원에서 풀어라고 하는 문제들만 집중했을 때 당연히 성적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학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내신을 정밀하게 관리해 주지 못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께 여러 프린트를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힌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다만 학원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보고 거기에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끼워 맞춰서 줄 뿐이에요. 대부분의 학원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한 부분을 완전 타겟팅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원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영어의 문법 같은 본질적 실력을 성장시킨다거나 수학에서 문제풀이 방식을 증진시킨다거나 혹은 내신을 정말 잘 대비해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몇몇 학원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담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과연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 충분히 대비시키는 것보다 좀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라는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학원을 다니는 건 전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 시험에 나올 직접적인 대비들을 해주고 학원에서는 기출비를 대비를 함으로써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학원에서 시키는 걸 다 하느라 학교에서 시키는 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 우선순위에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을 의심해 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 방식을 고민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문제는 많이 주지 않고 외울 것들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정도 문제를 풀고 그 정도 암기를 했는데 만점을 못 받을 시험을 내서 학원을 다니는 게 내신을 봤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시험을 낸다라고 한다면 학교에 위신이 서겠습니까? 학교는 자신들이 제시한 과제들을 100% 다 완벽하게 했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아마 출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는 공부는 문제를 많이 풀리겠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한 걸 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암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밸런스에 있어서도 학원의 밸런스를 따르지 마시고 오히려 학교의 밸런스를 따라가서 암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옳은 방식입니다. 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 번 반복하지만 학교에서 풀어라고 한 거, 학교에서 외우라고 한 것만 다 해서 가면 정말 만점을 나올 수 있도록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수업 시간에 툭툭 튀어져 나오기 나름이고 그 부분들은 또 시험 문제를 낼 때 툭툭 생각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출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나 선생님이 유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해두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펜 색깔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중요성을 뚫어내실 때 그것들을 잘 체크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내신 시간에 녹색 펜을 가지고 있다가 녹색 펜은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체크하는 형태로 썼고 그것들은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전에 꼭 공부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좀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지도합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매번 쫙 모아보면 보통 전국 100등 안에 드는 학생이 한 두세 명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내신도 당연히 최상위권이겠죠. 그런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원을 다니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학원은 보조적 역할을 할 뿐 사실 학교에 집중하는 게 내신을 따기 가장 쉽고 효율적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식에 너무 의심 갖지 마시고 이번 시험에서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가급적이면 저학년 때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따기 점점 어려워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년이 낮을 때는 과목별 인원수가 많은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과목별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전에 안 해봤던 공부 방식들을 도전해보기에 있어서 1학년이 가장 좋은 시기이고 이때 이 방식을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1학년 때 도전을 바탕으로 2학년, 3학년을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학년 학생들이라면 이번 시험에서 꼭 첫 시험부터 이 방식을 도전해보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아마 시험 후에 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이 시험 내용을 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까지의 시험을 한번 잘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의 나의 시험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했다라고 말한다면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받았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아마 저 방식을 이번 시험에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걸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학습법과 그리고 좋은 생기부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